자, 출발 오늘의 증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오늘 화요일은 같이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이 김영 매니저하고 종목을 뭐 해야 되나 할 게 없죠. 굉장히 할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잘못 얘기하면은 주가 확 어제 뭐 우리 일발 아미코젠 했다가 공매도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 참 당황스럽습니다. 수급은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그 내용이라서 자 회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주가는 등락이 있겠고 일방향으로 주식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속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상화폐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북미 지역의 비트코인 채굴협회가 구성이 됐고 앨런 머스크에 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오늘은 특별히 지금 트윗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만하라 그랬더니 좀 그만하는지. 자, 하여튼 앨런 머스크 말 그 시장 변동성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고 이미 예정은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는데 저렇게까지 심하게 변동성을 줄까 싶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가상화폐들이 고점 대비 대부분 다 반토막이 났죠. 오늘은 그래서 반등은 자율적으로 좀 하겠다 싶어서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요. 일발장전은 그래서 밀고 당기기, 반격의 시작, 반등의 시작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대마불사 이렇게 정해봤고요. 뭐 용어는 잘 아실 겁니다. 주요한 말은 죽지 않는다. 이 바둑 용어긴 한데 사자성어죠. 그 내용들이 이제 어제 좀 등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한 걸 보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가상화폐 거래소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코인베이스에 대한 종목 커버리지 분석을 시작한다고 공시했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306 제시했고요. 가상화폐 시세의 변동성이 거래소에는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실 하우스는 뭐 계속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코인베이스를 골드만삭스는 긍정의 평가를 내렸고요. 미국의 경제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1970년도에 금 시세의 변동성하고 매우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 금본위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근데 금값은 오히려 그 폐지 이후에 40년간 역설적으로 올랐어요. 네, 그것을 이 코인 시장에다가 이 마켓워치는 조금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어제 레니얼 블레이너드 성함은 좀 어렵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민간 가상화폐가 결제 시스템을 부서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의 의미가 역설적이게도는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존재 위험성과 동시에 무게감을 인정하는 그런 반증이 돼버렸죠. 미국 속담에 보면은 영어 잠깐 쓰겠습니다. 이 barking dogs seldom bite. 요란하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너무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거 보면은 그만큼 위협성은 느끼는데 실제 저거를 깨버리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또 받아들여지긴 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연설은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 연설에 가서 했고 또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는 어차피 쿠폰이자 이자 안 주는 채권에 투자하느니 그냥 비트코인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기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류허 부총리 발언을 잘 아실 겁니다.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단속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비트코인의 채굴에 또 거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다. 굉장히 문구는 강하죠. 근데 생략된 어구가 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 앞에는 기존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굴과 확장에는 이제 신규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적정선에서 튀지 말고 그냥 조용히 놀아라 이렇게 들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휘긴 했습니다만 반등도 강하게 하고 있고 뭐 같이 동반해서 부러진 주가도 있죠. 네, 부러진 화살이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하고 비덴트입니다. 자 오늘은 좀 반등할 것 같고 어제 수급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샀어요. 저 두 종목을.
뭐 그들도 뭐 뭔가 봤겠죠. 골드만삭스가 샀나? 잘 모르겠네. 네. 누가 샀을까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 골드만삭스가 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게 되면서 좀 오해가 많아졌는데, 일단 오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 프레드 에르삼이라는 공동 설립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골드만삭스 외환 거래 부문 출신이더라고요. 네, 코인베이스의 네. 설립자가. 그래가지고 같이 설립자를 하게 되면서 팔이 안 지금은 굽나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그 인연이 있는데 지금 이사직만 등재만 돼 있고 출근은 안 한다 그러다고요. 그래서 아마 과거 이런 인연 때문에 조금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의 IPO를 또 골드만삭스가 했었거든요, 주간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찾아보니까 그 306달러 주가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암호화폐 여기만 좀 한정될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암호화폐 성질 생태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요약 보고서라고 54페이지가 나왔는데 네. 거기 보니까 두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디파이 그리고 NFT 이런 그 대체 불가능 토큰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파이가 보게 되니까 탈중앙화 금융 이런 서비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85 정도 현재 예치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우리가 카카오페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핀테크지만은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은행이 분명히 좀 필요하잖아요. 결제 그러다 없는 보니까 시스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라는 은행도 같이 설립을 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디파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은행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그 뭐라고 하죠?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던데,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은행 필요 없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기존의 은행에서 하고 있는 대출, 예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보고서의 핵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암호화폐에서 단순히 암호화폐 지금 투자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서 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탈중앙화를 이끌려고 골드만삭스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던데,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우리가 아시기 공공기관 그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민간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암호화폐에서 이 연준의 역할을 골드만삭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야욕이 제가 봤을 때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처음 알았거든요. 네. 처음 알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좀 이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파이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각각의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터넷 사이트라고 해서 좀 그런데 인터넷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핀테크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디파이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밑작업을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오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라는 그 거래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디파이 서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분들 많이 드러냈다고 좀 보고 있고, 이제 기존에 있는 뭐 페이 서비스에서 좀 더 진일보한 어떤 금융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어떤 밑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와 연관된 관련주들이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내는 연관성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크게는 없지만 네. 찾아보면은 조금 유사한 네. 그런 결제 업무나 이 네네. 원장 관리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상업은행들은 이 업무를 대행해주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데, 그렇죠. 네. 가상화폐는 그런 중간 단계에 없이. 이게 뭐 유통 과정을 보면은 그 우리 왜 배추를 생산하는 그 농업자하고 네. 소비자하고 중간에 막 배추가 계속 유통 마진이 붙어가지고 네네. 이런 것들처럼 그런 마진을 깎아내려고 하는 네.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의 그 사실 네. 본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CBDC라고 하는 이제 중앙 디지털 화폐,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튕겨내려고 하고 규제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가진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물론 저는 이제 CBDC 암호화폐 그 옹호론자나 뭐 추종론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CBDC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폐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제 종이 화폐라든지 그 동전 같은 거 쓰지 않고 이제 말 그대로 디지털을 쓰게 되는데 숫자로 주는 건 숫자. 네. 네. 전산. 근데 이게 만약에 암호화폐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제가 730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가치 측정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제가 테슬라 다시 한번 좀 예를 들게요. 그 테슬라 1비트코인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환불 규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1비트코인이 나중에 5천만 원에서 1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1억을 환불해 주는 게 아니라 1비트코인을 환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등가 네. 뭐 현물 이 치환 그러니까 등가라고 등가라든가 이런 뭐,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중앙화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률적인 화폐? 이 화폐가 제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으로 가기보다는 말 그대로 화폐 어떤 디지털화를 시키게 되면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쏠리는 이 시선들을 화폐와 디지털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음모론적인 얘기지만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뭐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게 봐야 생각이 좀 되겠죠. 들더라고요. 네. 밥그릇 네. 지키기. 네. 네. 하여튼 뭐 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관련주는 어쨌든 관련주.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라운시큐어하고 라운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요 두 종목이 저는 라운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네. 제 말이 좀 빨라가지고요. 아니. 품목을 지금 제가 생각해 놓은 걸 딱 지금 똑같이 딱 겹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킹한 거예요, 해킹. 네, 제가 얘기를 좀 이어받으면은 네. 사실 이제 우리 팀장님 얘기해 주신 게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처음 생기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이제 가상화폐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주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아까 이제 디파이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된 파이낸스 이제 금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미 상당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CBDC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에는 쉽게 얘기하면 소비의 패턴 자체가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카드 결제하고 그리고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어느 순간에 이제 또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각종의 이제 간편 결제, 가상 결제를 통해서 내가 현금을 쓰지 않아도 현금하고 똑같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계속 이제 교환하는 말 그대로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이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제를 담당해주는 이제 지급 은행을 이제 없애겠다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야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던 것을 저는 이제 뭐 적절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그 이제 어쨌든 한계를 극복을 해야 돼요. 쉽게 저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자동차를 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최근에 한 달 보면 코인 하나당 이제 7천만 원, 8천만 원 하던 게 한 달 만에 지금 4천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반토막.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는 하나만 가지고 이제 벤츠를 뽑던 게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소나타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화폐라는 건 교환 가치가 일정 부분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막 반토막이 나고 또 한 달 있다가 막 2배 가까이 막 급등을 하고 이래버리면 화폐로서의 이제 기능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 한계를 과연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이냐. 결국 이제 거기에 말 그대로 이제 디파이가 이제 현실화 될 거냐 말 거냐. 블록체인 기술이 그야말로 이제 탈중앙화되는 이제 금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디파이든 어쨌든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뭐 CBDC든 결국 중첩돼서 연결되는 기업이 블록체인 이제 기술 또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K-사인이라든지 라운시큐어,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는 거고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이제 관점에서 좀 매매하는 패턴을 조금 간단히 좀 언급드려 보면 가상화폐의 이제 가격과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의 주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지금 커플링 연동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가격이 빠질 때 거래대금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나 비덴트는 오히려 코인 가격이 빠져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논리가 형성되어 있냐면
코인 가격이 빠지면 우리기술 투자나 비덴트 같은 이런 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도 같이 빠지고 코인 가격도 올라가면 이제 우리기술 투자나 비덴트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한편에서는 또 우리기술 투자와 비덴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빠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이제 좀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CBDC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간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상화폐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이제 CBDC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서 한네트라든지 KCT 같은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을 이제 주식시장의 종목에서 투자를 하려면 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기술 투자나 비덴트 같은 종목을 주목하시면 되고 코인 가격이 막 급락한다, 막 공포다, 패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CBDC 관련주인 KCT라든지 한네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저는 뭐 하나 추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라운시큐, 드림시큐리티 하고 똑같이 이제 K사인 뭐 어제도 K사인은 좀 강했는데 어쨌든 K사인 한 종목만 좀 추가를 해드리면서 그런 패턴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논란은 많습니다만 정리하자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 CBDC의 또 이제 저게 아니겠어요? 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그것도 블록체인에 근거한.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반이에요. 가상화폐나 CBDC 다 이제 어찌 그렇죠. 보면 테마가 될 수 있는 그 거죠. 블록체인의 부산물이자 또 같이 연동된 게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현재 조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존재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장 기능에 맡겨 놓는 것이 맞겠고 등락은 있겠죠. 등락은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저 부분을 해석하는 것 근데 같아서. 저 보안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그 해킹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네. 많은데 그 일례로 한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빗썸에서 한번 거래소가 한번 틀렸었는데 그동안은 암호화폐 채굴한 걸 이 돈만 이거를 해킹해서 가져가는 그런 게 주된 어떤 그 해킹 사례였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오퍼를 예를 들게 되면은 금고잖아요. 금고를 여기 이어 붙여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은 그 금고 안에 있는 돈만 훔쳐갔는데 빗썸에서 이 블록체인까지 같이 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 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보안 방식이라 가지고 절대 털리지 않는다. 어떤 해킹 사례에 따라 털리지 않는 그런 자신만만했던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고 자체가 확 털려버리게 되면서 지금 보안 예지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거의 멘붕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은 화폐 디지털화도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730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암호화폐든 가상화폐든 화폐 디지털화든 이 부분이 어쨌든 제도권에 들어와서 실생활에 이용이 되려면은 두 가지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폐의 어떤 정률적인 역할 네. 그리고 보안 문제 요 두 가지는 분명히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본질적인 기술이 깨진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차원이 다른 논란으로 넘어갈 그렇죠. 거고 뭐 그렇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하여튼 이 논란은 계속 반복되고 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돌 수도 있지만 시장에 워낙 관심들이 주목이 되기 때문에 지표가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시장 네. 지표가 돼버려서 네, 인덱스가 돼버렸어요.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제가 또 추가를 좀 해드리면 방금 이제 그 빗썸 그 해킹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한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북한의 해킹 기술이 좀 뛰어나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비트코인과 반도체도 이게 또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드웨어와 그쵸. 소프트웨어 어저께 이제 빠진 걸 보면 저는 정말 좀 의외였던 게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뭐 특별히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거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네. 너무 심하게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류호 부총리가 중국에서 아예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뭐 일정 부분은 또 이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수요, 그래픽 카드가 막 품귀 현상이 생기고 막 메모리가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채굴과도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중국에서 아예
금지시켜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 이제 비트코인 채굴의 거의 한 60에서 70%를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도 좀 위축시키는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 근데 오늘은 역설적이게. 그렇죠. 오늘은 또 북미에서는 또 비트코인 채굴 협회가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살아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참 씁쓸한 상황이다라는 거. 어쨌든 이 비트코인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의 영향력이 주식시장에도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칠 정도로 좀 파괴력이 좀 커졌다라는 거. 네. 그걸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반드시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조금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얘기가 오늘- 계속 길으시네요. 아니 뭐 일단 연민 매니저 보내드리고 네. 오늘은 이벤트 네,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제가 뭐 오늘 키워드 시간에는 자화전자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반도체 종목들도 좀 언급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어제 시장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일부 이제 가격 회복, 그리고 증시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